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양이들에게 가장 많이 보는 증상 3가지, 그 중에서도 골드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한 3가지 증상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멍집사님들 계신다면 강아지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고양이는 개들과 달리 증상을 정말 잘 숨기기 때문에 초보 집사님들은 이 점을 되게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좀 덜 끼나? 밥을 조금 덜 먹나? 왜 자꾸 잘 안 보이고 숨지? 잠을 좀 더 많이 자나? 정도의 아주 미묘한 변함은 봤는데 이미 말기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적 작은 덩치의 육식동물의 습성상 아픈 티를 내면은 더 큰 동물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자, 이 중에서도 집사님들이 만약 기다릴 경우에 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 3가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 호흡이 빠르다. 입을 열고 헐떡거린다. 고양이가 숨을 얕게 쉬고 호흡이 빠르고 헉헉거린다. 이거는 무조건 응급입니다. 개 고양이들의 정상적인 호흡수는 보통 1분에 20번에서 40번 사이인데요. 특별히 병원에 가서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막 뛰어다녔거나 그런 게 아닌데 호흡수가 40이 넘어간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고양이들이 엄청 열심히 달리고 나면 가끔 입을 열고 획획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들은 개들처럼 입을 열고 숨 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묘에서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숨을 얕게 쉬고 숨 쉬는데 힘들어하는 가장 흔한 원인들 중 하나는 바로 심부전증입니다. 영어로 heart failure죠. 심부전증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온몸으로 피를 돌리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피를 몸으로 돌려야 되는데 앞으로 뿜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피가 폐로 배껍이 되고 그래서 폐에 물이 차고 더 나아가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흉부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가 익스펜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숨을 얕게 쉬게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숨을 가쁘게 쉬게 됩니다. 보통은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제까진 멀쩡했나 싶던 애들이 갑자기 숨을 얕게 쉬고 축 늘어져 있고 오줌을 싸고 정신을 못 차려서 응급실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품종묘 같은 경우는 HCM, Hypertrophic Cardiomyopathy라고 해서 심비대증이 유전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부전증이 와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가장 어렸던 고양이는 1살에 심부전증이 온 경우였어요.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원인은 노묘의 경우에는 암이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린 성묘의 경우에는 천식입니다. 특히 흉부에 물이 차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심부전증이나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호흡 관련된 모든 것, 개나 고양이는 할 거 없이 응급이고 제 시간 내에 처치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자, 2. 소변을 못 본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소변을 못 보는 것은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응급입니다. 보통 어린 2~3살 정도 되는 남아 고양이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겪는데요. 드물게 여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동물들의 경우 여아의 요도가 남아의 요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대부분 수컷 고양이, 수컷 강아지들에게 생기는 증상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걸 놓쳐서 죽은 지인들의 고양이가 꽤 있어요. 이게 참 난감한 게 다묘 과정에서는 어떤 녀석이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 잘 모르고 트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화장실에서 계속 울면서 괴로워하거나 소변을 보는데 스트림이 나오지 않고 핏방울만 나온다 하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을 못 보는 경우에 골든타임은 보통 48시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포타슘이 신장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을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갑자기 멎거나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48시간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간다면 요도 캐테터를 꽂고 방광을 비운 뒤에 왜 소변을 못 본 건지 결석인지 크리스탈인지 뮤커스 플럭인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막혔던 고양이들은 다시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번 이상 막혔을 경우에는 요도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3번째 증상. 밥을 안 먹는다. 이거는 고양이 특수입니다. 개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아주 옛날의 실험이긴 하지만 밥을 2주, 3주까지 안 먹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개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밥을 바꾼 게 아닌 이상 밥을 안 먹는다,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아프다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들은 오래 굶어도 잘 버티는 반면에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이틀 이상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 분해된 지방이 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밥을 안 먹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 간으로 모여드는 지방의 속도가 간에서 분해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서 지방간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고양이들은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간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이 지방간이 온다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오고 토하고 설사하고 갑자기 살이 빠지는 등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애초에 밥을 안 먹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후가 훨씬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병, 심장병, 장 문제, 원인이 뭐였든지 간에 사실 고칠 수도 있었던 거를 지방간까지 더해지면 퇴원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밥을 처음부터 안 먹었는지 그 원인이 뭐였든지 간에 지방간이 오게 된다면 입원을 훨씬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 일주일 내로 간 수치가 50%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양이가 날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뚱냥이들은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